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매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매잡이가 있었다. 매사냥이란 매를 가지고 꽁이나 토끼 같은 걸 사냥하는 일이다. 매를 굶긴 다음 하늘로 날리면 매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똑바로 내려꽂혀 부리로 사냥감을 쏘아 잡는 것이었다. 매가 내리꽂히면 사냥꾼은 얼른 뒤를 쫓아가 사냥물을 챙겨야 한다. 어느 날 매잡이가 여느 때처럼 매를 날린 다음 뒤를 쫓는데 매한테 쫓긴 꽁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매가 꽁을 쫓아서 굴로 들어가자 매잡이 또한 급히 뒤를 따랐다. 수풀에 가려 눈에 띄지 않았던 굴인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한데 들어가고 보니 굴이 얼마나 길고 깊은지 가도 끝이 없이 캄캄하기만 했다. 매잡이가 매를 찾으려고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몸이 어디론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더듬 앞으로 나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렸다. 아가, 비가 온다. 장독 덮어라. 매잡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향하여 나가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갑자기 커다란 신천지가 펼쳐졌다. 파란 하늘 아래 냇물이 흐르고 동네가 모여 있으니 완연한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이제 겨우 굴을 빠져나온 게로군. 매잡이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다. 마침 점심참이나 모를 심던 일꾼들이 한참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다. 매잡이는 배가 고프던 참에 잘됐다 싶어서 한 그릇 얻어먹을 양으로 가까이 가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빤히 보고는 조금도 아는 채 하지 않았다. 채, 뭐 여기 말고는 먹을 데가 없나? 매잡이는 화를 내면서 거기를 지나쳐 다른 곳으로 갔다. 그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기에 그리로 다가갔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본 척을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어치웠다. 아니 무슨 인심이 이렇담? 매잡이는 부하가 치밀어 더는 참지 못했다. 나 좀 먹읍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손으로 제치고 들어가 앉으니 그 사람이 힘없이 폭 쓰러졌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이 사람 큰일 났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네. 그러면서 사지를 주무르고 한바탕 야단을 피우는 것이었다. 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매잡이는 일부러 사람들 눈앞에 왔다 갔다 걸어다녀 보았다.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 내가 이상한 곳에 들어왔군. 그나저나 재밌는걸? 매잡이가 휘파람까지 불면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저 앞에 웬 어여쁜 처녀가 하나가 길을 가는 것이 보였다. 옳거니 저 여자를 한번 따라가 보자. 매잡이가 꽁무니를 바짝 붙어서 졸졸 따라가는데도 처녀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길을 갈 뿐이었다. 이거 할만한데? 매잡이가 처녀 뒤를 따라서 한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다. 하인들이 한가득 마당을 쓴다, 나무를 팬다, 밥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하고 부족되는 중이었다. 그 중에 아무도 매잡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집에 좀 머물러 볼까? 그날부터 매잡이는 그 집에 머물면서 만난 음식들을 집어먹고 틈만 나면 처녀 옆에 바짝 앉아서 처녀를 놀랬다. 댕기도 흔들어보고 머리도 쓰다듬어보고 안아도 보고 말이다.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꼭 붙어서 잠을 잤다. 그때부터 처녀는 밥도 못 먹고 몸이 삐쩍삐쩍 마르기 시작했다. 가끔씩 실성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약을 사다 먹이고 우연을 불러서 보였지만 증세는 자꾸만 심해져 갔다. 생각도 못해 부모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서 정깨를 뽑아 보았다. 이거 하늘 귀신이 들었습니다. 하늘 귀신이 내려와서 아가씨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한번 크게 경을 읽어야겠군요. 아우레 동안 경을 읽으면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마제비는 웃기고 있군.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경을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라 하면서 처녀 댕기를 싹싹 쏟아듬었다. 다음 날부터 그 집에 굿이 시작되었다. 맛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는 점쟁이가 뚱땅뚱땅 붓과 징을 치면서 입으로 줄줄 경을 읽었다. 그러든 말든 매자비는 차려놓은 음식을 양껏 먹고 처녀에게 장난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아우레가 되던 날 그것도 실컷 배를 채운 매자비가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점쟁이가 웬 조그만 병 하나를 갖다 놓고는 신장대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면 임금되니 들어가라. 저 조그만 병에 어떻게 이 큰 몸뚱이를 들어간다고 그러는고? 그렇게 비웃던 매자비는 문득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이 나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머리를 병에 갖다 댔다. 그때 점쟁이가 신장대로 그 엉덩이를 탁 때리니 매자비는 피할 틈도 없이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점쟁이는 얼른 메밀떡 마개로 병 주둥이를 꼭 막더니 기름 보자기로 돌돌 말아 새끼로 칭칭 동여맸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병을 묻어버렸다. 매자비가 병 속에서 드늦게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전무리개들이 몰려와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다가 아무개나 집에 붙은 귀신을 잡아서 파묻었대. 한번 꺼내보자. 그러더니 땅을 파고서 매자비가 갇힌 병을 꺼내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다. 한참 그렇게 놀던 아이가 한껏 뽐내면서 소리를 쳤다. 세상에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다 엉터리지. 그러더니 그만 작대기로 병을 후려갈려서 병이 쨍강 깨져버렸다. 그 바람에 매자비는 겨우 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10년을 감수한 매자비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서 다른 동네에 당도했는데 그곳 사람들 역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웬 하얀 노인 하나가 매자비를 보고는 말을 걸어봤다. 아니, 어떻게 여기로 왔어? 매자비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노인장, 어찌 저를 알아보십니까? 알만하니까 알지. 그래, 어떻게 된 게야? 매자비가 거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자 노인이 다 듣고 나더니 그래,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지. 괜한 장난질을 하다 죽을 뻔했구먼.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들려주었다. 실은 나도 하늘 사람이야. 지상 사람이라고. 어쩌다 여기 왔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더군. 그런데 여기서 오래 살면서 여기 물과 음식을 먹다 보니 사람들이 차츰 나를 보게 됐어. 그래, 여기서 의원노릇을 하며 살고 있다네. 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여기서 나랑 사시게나. 그래서 매자비는 그 집에서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노인의 일을 도우면서 틈나는 대로 유람도 다니는 태평한 나날이었다. 노인의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새 의술에도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매자비는 그제서야 문득 지상에 두고 온 처자식이 생각이 났다.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나자 참을 수가 없었다. 영감님,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갈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1년만 더 있다 가게나. 아닙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걸요. 당장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노인장은 할 수 없다는 듯 일어서더니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이걸 가지고 저 산 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 보게. 부적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과 하직을 하고 물어물어 암자에 당도했다. 주지 스님을 찾아 부적을 전해주니 스님이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웬 골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가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라기에 매자비가 다락으로 올라가니 문을 꽝 닫고서 자물쇠를 덜컥 채워버렸다. 다락에 갇힌 매자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매자비가 어두운 다락을 이리저리 뒤져보는데 다락 한 구석에 웬 이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다가가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깊어서 한참 가도 끝이 나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렇게 기어가는데 갑자기 몸이 쑥 빠지는 듯 하더니 눈앞에 환한 세상이 펼쳐졌다. 아, 드디어 나 살던 세상에 돌아왔구나. 매자비가 겨우 길을 찾아서 옛날 살던 집을 찾아가니 집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깜짝 놀랐다. 감쪽같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연락 한 번 없으니 그럴만도 했다. 매자비는 집에 돌아온 후 지하국에서 익힌 으스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가 내리는 처방은 귀신 같아서 오래 묵어 못 고쳤던 병도 씻은 듯 나았다. 그러다 보니 오래지 않아 매자비가 명의가 돼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진동을 했다. 매자비 또한 천하에 자기가 못 고칠 병이 없다며 자신만만했다. 그때 나라에서 임금의 모친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려 큰 우환이 되어 있었다. 큰 상을 내걸고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여 병을 보이는데 병을 못 고치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임금의 모친이 세상에 알리지 못할 흉악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 때문에 민심이 흉흉했다. 마침 매자비가 신비한 명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궁궐에서 그를 잡아들였다. 어머님 목숨을 고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자를 보러 갈 때만 해도 매자비는 내심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순간 까무러질 듯 놀라고 말았다. 궁궐의 외진 별당 아래 숟가락만한 커다란 흰 구렁이가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임금의 모친 데비마마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몸이 변했다고 했다. 매자비는 치료는커녕 환자에게 다가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몸소리가 처질 정도였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그래도 일단은 시간을 벌어 놓아야 했다. 이 병은 보통 병은 아니니 금방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석 달 열흘 만미를 주면 고치겠습니다. 좋다. 대신 어김없이 시행해야 한다. 그때부터 매자비는 궁궐 한 구석에 초당에 홀로 거처하면서 밤마다 청수를 떠다 놓고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하국에서 만났던 그 노인장을 만나기를 청원하는 기도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서 99일째 이른 날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쿵 소리가 나더니 노인장이 나타났다. 선생님 오순이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는데 들어보니 기상천외한 얘기였다. 대비께서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느라 욕망이 사무쳤어. 궁궐의 젊은 내시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 골수에 미치니 처지경이 되고 말았지. 이 병은 하얀 개이신 99개라야만 고칠 수가 있다네. 개이신 99개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서 던져주면 효염이 있을 게야.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봉지에 쌓은 것을 건네주었다. 앞으로 팔자에 없는 의원노을수 그만두게.
공연히 고집을 피우다가는 제명에 못 죽게 되네. 이 약을 먹으면 뭔가 벗어날 방도가 있을 게야.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서 호련히 사라졌다. 다음날 약속한 100일이 차니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들였다. 오늘 약속한 날이다. 고칠 방법을 찾아냈느냐? 네, 그렇습니다. 흰 개의 신 99개를 얻으면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당장 사람들을 시켜 개의 신 99개를 구하도록 했다. 물건을 받아든 매자비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33개씩 신을 던져주었다. 흰 구러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낼름낼름 받아 삼켰다. 마지막 99번째 물건을 탁 받아 삼키자 구렁이가 몸을 비비 꼬더니 홀딱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했다. 데비마마의 본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매자비에게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의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렸다. 금은보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매자비는 노인장이 해준 말을 잊지 않고 봉지를 꺼내서 약을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동자가 휘딱 돌아가면서 초점을 잃어버렸다. 누가 봐도 완연한 장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매자비는 그날부터 장님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돼서 가진 능력을 다 잃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우술을 쓰지 않았다. 다만 임금한테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평생을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